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자연적 현상을 믿으시나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일들이 있잖아요. 유령이라던가 외계인 이런 거요. 오늘은 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화, 경제, 그리고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이야. 뉴욕 하면 워낙 역사적인 건축물 많은 거 알지? 근데 그중에서 뉴욕 센트럴파크 서쪽에 있는 72번 모퉁이에 아파트 하나가 있거든? 이름은 다코타인데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고급 아파트야. 그 역사를 잠깐 보면 한 140년 전? 그러니까 1880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884년도에 완공을 했어. 이게 맨하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첫 대규모 그런 개발 건물 중에 하나였어서 꽤 의미 있는 건물이기도 했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사업가인 에드워드 클락인데 맨하튼의 상류층을 위한 고급 아파트를 세우고 싶었던 거야. 당시 맨하튼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클락이 사업가라 그런가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당시 그 허허 벌판이던 맨하튼 땅에 1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신식 아파트를 세웠어. 근데 그때 100만 달러면 현재 가치로 390억이야. 390억. 그러니까 진짜 큰맘 먹고 엄청난 투자를 한 거지. 이 고급 아파트 다코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독일식 르네상스 디자인으로 엄청 화려한 인테리어였어. 덕분에 완공이 되자마자 뉴욕의 랜드마크가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롯데캐슬 같은 곳이 된 거야. 이 당시에 이 인기가 엄청났어. 그러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이 매물 65개가 전부 거래됐대.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곳답게 계속해서 개조공사하면서 더 화려해지고 규모도 점점 더 커졌어. 네, 현재는 가구가 103개나 살고 있다고 해. 그런데 또 집마다 규모는 제각각이야. 한 집마다 침실이 적게는 4개, 그리고 많게는 20개나 있다는데, 아니, 아파트에서 침실이 20개면 뭐 얼마나 큰 거야? 근데 또 뉴욕이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잖아. 완전 부자들만 살 것 같지? 근데 이게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아파트에 막 입주할 수는 없다고 해. 아파트 위원회가 있는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거주 희망자들을 평가해서 여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고, 유명 연예인들도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었었대. 대표적으로 빌리 조엘, 칼리 사이먼, 진 시몬스, 그리고 마돈나까지. 솔직히 다들 알지? 완전 유명하잖아. 돈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아파트 구매를 거절당했어. 위원회 기준에 뭐가 좀 안 맞았나 봐. 우리가 보기엔 이 대단한 유명 인사들도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지. 뭔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이미지가 아파트를 더 인기 있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또 다른 이유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어. 그 이유는 바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목격되기 때문이었지. 그 시작은 한 비극으로부터 비롯되었어. 다코타 아파트를 지었던 사업가 에드워드 클락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가족들이랑 여기로 이사할 계획이었어. 아마 가족들이랑 같이 살 생각으로 아파트 한 층을 다 만들었던 것 같아. 거기는 바닥을 전부 은으로 장식했을 만큼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이었었대. 근데 안타깝게도 클락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2년 전인 1882년 말라리아 열병으로 사망하게 돼. 결국 그 건물이 완성되는 거는 보지 못한 거지. 이후 클락이 사망하고 50년 정도가 지나서 존 페인트너라는 그 전기 기술자가 다코타 아파트에 취직하게 돼. 아무래도 전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하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었어. 근데 입사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가 그동안 그 내부 전기 설계부터 뭐 규정까지 그냥 완전 제대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존이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시작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존은 평소같이 일하고 있었어. 그날도 작은 공간에서 계속 막 엉켜있는 그 배선 몇 가지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누가 불쑥 나타난 거야. 근데 이상해.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여기서 뭐 나타날 곳이 없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을 보니까 작은 키에 큰 매부리 코를 가진 남자였는데 차림새가 좀 독특하더라고. 그게 1800년대 후반이나 입을 법한 정장을 입고 가발까지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1930년대니까 이젠 아무도 입지 않는 완전 올드한 스타일이었지. 그런데 그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대뜸 존한테 부품에 손대지 마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대꾸하려고 보니까 또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뭐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파트에 걸려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어. 지난 저녁에 마주쳤던 그 기이한 남성이 그 사진 속에 있는 거야. 분명 그 남자랑 똑같은 인상착이야. 사진 속 그는 바로 에드워드 클락이었어. 다코타 아파트를 건립했지만 끝내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사업가 에드워드.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 자기 기억에 분명 그 사람은 에드워드랑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죽은 지 50년도 더 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고.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에드워드가 유령으로 나타난 거다. 존이 그냥 헛것 보고 착각한 거다. 이러면서 막 수군거리는데 문제는 그 일이 계속된다는 점이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에드워드로 추정되는 그 유령을 마주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 목격담이 끊이질 않아. 결국 입주민들은 에드워드 원혼이 이 지하실에 머문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기로 했을 정도야. 독특한 목격담은 계속돼. 클락이 보였던 시기에 앨리스 베슬리라는 여성이 이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 1930년도부터 30년 동안 여기에 머물렀었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파트 바로 앞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아.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아들이 죽은 후 베슬리의 성격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 한층 더 밝아지고 사람들한테는 더 친절해졌어. 특히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돌봐주고 그러더라고. 그녀의 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들을 잃고 동네 아이들을 보면 그 자기 아이가 생각났었던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베슬리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복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한 여성이 흐느끼면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였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고 그 후 의문의 소리는 우는 여인 유령이라고 불렸지. 사람들은 그 유령이 베슬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한대.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이곳에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계속 아파트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 또 시간은 흘러 1973년이었는데 다코타 아파트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다시 목격되게 돼. 이 아파트는 입주 허가를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게 이 아파트의 평판과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근데 그 대단한 입주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부부가 있었다고 해. 바로 존 레논과 요코 오노 부부인데 존 레논은 영국의 그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알지? 거기 멤버잖아. 아내 요코 오노도 예술가이자 가수였었고 존 레논 부부는 1973년부터 다코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때 존 레논은 아파트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아내한테 고백하게 돼.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창문 너머로 미확인 비행물체, 그러니까 UFO를 봤다는 거야. 뭐 그래. 그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아까 말한 그 앨리스 베슬리 기억나지? 그녀로 추정되는 우는 여인을 복도에서 여러 번 봤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전 세계적인 셀럽인 존 레논조차 유령을 직접 봤다고 하니까 이 다코타 아파트 괴담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 뭔가 미스터리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진짜 유령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지. 그러던 1980년 12월 8일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존 레논이 아파트 출입문 계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그의 스토커 마크 체프먼이 존을 향해 총을 4발이나 쐈고 그는 손 쓸 새도 없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아. 세기의 죽음이었지. 이걸로 전 세계가 슬퍼했었었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코타 아파트 주민이었던 조이와 아만다는 눈을 의심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돼. 분명 3년 전에 사망한 존 레논이 이 아파트 건물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야. 근데 존 레논을 본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주변에서 존 레논을 봤다고 주장했었고 그 자세한 목격담이 속속들이 나왔어. 평소에 자주 입던 흰색 플레어스트를 입은 채 벽에 기대해 있는 모습이더라고. 이걸 본 사람들은 완전 기절초풍하지. 근데 아내였던 요코 오노도 여전히 이 다코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 심지어 그녀도 이 아파트 안에서 존 레논을 봤다고 하더라고. 문득 응접실에 나갔는데 남편이 흰색 피아노에 앉아 있는 거야. 요코 오노가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이때 존은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코 오노는 결코 다코타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거의 50년 동안을 쭉 살았어. 지금까지 나온 유령만 3명이 넘지? 근데 아직 끝나질 않았어. 사실 다코타에서 가장 오래된 유령은 어린 소녀라고 해. 이 소녀가 처음 발견된 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던 1880년대였는데 당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어린 소녀를 목격한 거야. 당연히 위험하니까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었지. 그러자 이 어린 소녀는 오히려 이들을 놀리는 것처럼 건물 복도로 도망치는 거야. 아직 미완성 상태라 인부 한 명이 소녀를 쫓아갔지. 근데 그 아이가 한 방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인부는 서둘러서 소녀를 찾아가서 그 들어간 문을 확 열어 젖히는데 숨막히게 놀라고 말아. 아니, 이 문은 방문이 아니라 벽장문이었어. 그래서 아이가 혹시 그 안에 숨었나 싶어서 그 벽장 안을 뒤졌지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혹시 자기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이 문으로 쏙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거든. 아이를 잘못 봤든 들어간 문을 잘못 봤든 끝내 아이는 발견되지 않아. 근데 지금까지도 이 소녀 유령이 종종 다코타 아파트에서 보인다는 게 더 소름이야. 이 소녀를 마주친 사람들의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그 모습이 꽤나 특이했다고 해. 금발머리에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거든? 근데 그 드레스가 약간 중세 시대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빨간 고무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옷장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서 숨어버린다고 해.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란 드레스를 입은 금발머리 소녀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걸 봤다고 하기도 하고. 다코타 아파트에 거주했던 유명한 미국 시인 스테판 버밍엄도 이 소녀를 목격했는데 빨간 공을 튀기면서 오늘 내 생일이야 이러면서 복도로 사라졌었대. 정말 다코타 아파트에서 최다 출연 유령이긴 한데 문제는 도대체 이 소녀가 누구인지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한대. 그게 최대 미스테리인 거지. 이렇게 기묘한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코타 아파트. 그런데 이곳에서 유령 외에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어. 다코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는 웨인슈타인 부부는 한 번 기이한 일을 겪었었다고 해.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일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러다가 우연히 창문을 통해서 자기 집을 봤거든? 근데 거실에는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더라고. 근데 집에는 샹들리에가 없었어. 나 혹시 집을 착각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니, 저 집은 내 집이 맞아. 아니, 뭐지? 싶었는데 그 아내가 깜짝 선물로 조명 설치했나 보다 싶었지. 들뜬 마음에 빠르게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실에는 그 샹들리에도 없었고 안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데
아니, 근데 그 샹들리에가 너무 생생하게 보였었거든. 남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거실 천장을 살펴보게 돼.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한때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던 흔적이 나 있더라. 그러니까 후크가 나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없잖아. 그럼 아까 본 건 대체 뭐야? 어떤 이들은 어쩌면 그게 시간을 초월해서 잠시 과거의 거실 모습이 투영된 게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해. 이게 진짜 유령에다가 뭐 타임슬rop까지. 진짜 이 다코타 아파트 너무 신비로운 곳인 것 같아.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화려한 다코타 아파트. 이곳은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단순한 환상과 착각이라고 하기엔 수백 년간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 결코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과연 다코타 아파트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무것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더 미스테리한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내가 맨날 사건 사고만 하다가 정통 미스테리는 처음 도전했는데 어땠어? 사실 나는 그냥 나 혼자서도 너무 흥미진진했어. 이 다코타 아파트에 진짜 한 번쯤 가보고 싶더라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그럼 안녕.